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가 되겠다. 고등학생이었던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장래 희망에 대해 농담처럼 얘기하곤 했다. 난 커서 뭘 하면 좋을까? 동물원 경영은 어떨까? 아니, 수족관.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깔깔 웃었다. 꿈은 크게 가져야지. 좋다. 어느 쪽이든 오픈하면 꼭 초대해라. 그래. 야, 너희들은 어느 쪽이 좋을 것 같냐? 그때 당시 반에서 마돈나 같은 존재였던 엄마가 슥 나타나더니 수족관이 좋을 것 같아. 꼭. 그게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고 한다. 그 첫사랑을 계기로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했고 생물학을 전공했다고 한다. 그리고 25살이 되던 해 드디어 수족관을 오픈하게 되었군. 좋았어. 그녀에게 가자. 노력이 결실을 맺어 드디어 작은 수족관을 오픈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랜만이다. 나 진짜로 수족관 오픈하게 됐어. 오늘은 그 수족관으로 널 초대하고 싶어서 왔다고. 정말? 그때 네가 수족관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때부터 널 좋아해왔다. 결혼해서 나랑 수족관을 경영해주지 않을래? 너무 기뻐. 그래, 앞으로 둘이서 잘해보자.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게 바로 나, 토키타 유우마.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배우자냐 아들이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엄마는 분명 아들인 나겠지만 아빠는 망설이지 않고 엄마를 택할 것이다. 부모님이 고향에서 작은 수족관을 경영하고 있는 것을 쭉 무시당해왔던 나는 고향이 싫어져서 부모님을 떠나 외국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 나라면 돈도 안 되는 수족관 따윈 절대 안 할 텐데. 안녕 유마. 너네 집 수족관 경영한다며? 그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칼,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잣집 아들이다. 그렇긴 한데 우리 집 수조에 세계에 단 3마리만 있다는 완전 멋진 상어가 있는데 보러 와. 그런 희귀한 상어라니. 우와, 대단하다. 나도 보고 싶어. 물론 모두 와도 오케이. 수족관 경영에 흥미가 없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물고기들을 돌봐왔던 나였기에 칼네 집에 있는 상어가 궁금했다. 그럼 나도 가도 될까? 실례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멋진 대저택이네. 역시 칼의 집은 상상 이상으로 큰 대저택이었다. 유마, 여기야. 칼이 가리키는 곳에는 큰 수영장이 있었고 거기엔 거대한 상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자, 밥이다. 칼은 그렇게 말하며 큰 고깃덩어리를 던졌고 상어는 큰 입을 벌려 날카로운 이빨로 힘차게 고깃덩어리를 물어뜯었다. 멋지다. 우리 집 수족관에도 이렇게 크고 멋진 상어가 있다면 금방 인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자 유만의 수족관은 어떤 느낌인데? 수족관이라 해도 아주 작은 곳이야. 여기. 우와, 어메이징! 이게 진짜 수족관이야? 칼이 사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미니멈이지. 그렇다면 유만은 평소에도 날 많이 도와주고 공부도 알려주니까 이 상어 한 마리를 선물할게. 뭐? 갑자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칼. 우와, 상어 선물이라니 희귀한 선물이잖아. 그러게, 부럽다. 당연히 희귀하지. 이래도 되나? 결국 나는 칼의 미소와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굉장한 상어 선물이지만 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선물이 아닐지도. 그렇게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수조, 설비, 운송비 등 모든 것을 칼이 부담해주기로 했다. 진짜 받아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 용돈으로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뭐 엄마도 좋아할 것 같으니 고맙게 받아야겠다. 몇 달 후 본가 수족관은 희귀한 상어 덕분에 손님도 늘었고 인기도 얻게 되었다. 상어짱, 밥 먹을 시간이다. 제대로 효도한 것 같네. 어? 이건 내가 선물한 상어? 맞아. 칼 덕분에 우리 수족관이 굉장히 활기찬 곳이 됐어. 정말 고마워. 기뻐해줘서 나도 좋다.
그러고 보니 엄마 내가 어버이날 선물한 옷을 입고 계시네. 좋아해줘서 다행이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순조롭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엄마에게서 이상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엄마가 왜 이러실까? 아빠랑 싸우기라도 했나? 자세히 물어보려고 해도 엄마는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을 기점으로 엄마에게 연락을 해도 답장이 오지 않게 되어버렸다. 이상하다. 늘 늦어도 다음 날에는 답장이 왔는데. 불안해진 나는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그러자 유마, 놀라지 말고 들으렴. 너희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어. 네? 사라졌다고요? 아니 계속 같이 계셨잖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아버지는 좌절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은 오랜만에 휴가 나는 일이었어. 나도 엄마도 쉬는 날이었지. 엄마가 갑자기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면서 나가더니 그때부터 돌아오지 않는 거야. 세상에, 나도 거기 가서 엄마를 같이 찾아볼게요. 아니다. 경찰에도 연락했고 유마가 여기 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도 외국 대학 진급은 어렵다지. 그리고 요즘 수족관이 잘 돼서 바빴거든. 너희 엄마 어딘가에서 좀 쉬고 있을 뿐일지도 몰라. 그런가? 그렇게 몇 주 후 웬일인지 차분해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엄마 찾았어요? 아니, 너희 엄마는 아직 못 찾았단다. 그렇구나. 실은 오늘 연락한 건 엄마가 사라지고 수족관 일이 많이 바빠서 말이야. 유마, 너도 수족관 일을 도와주지 않겠니? 네? 여러 가지 위화감이 드는 부분이 많았지만 엄마 일도 있었기에 난 알았어요. 곧 여름방학도 시작되니까 도울게요. 그렇게 난 잠깐 귀국해서 본가로 갔다. 자, 그럼 오늘은 상호 수조 청소 좀 부탁하마. 알았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자주 수족관 일을 도왔기에 익숙했다. 수조 청소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어라? 당연한 얘기지만 수조 청소를 하는 동안 상어는 다른 수조로 이동시킨다. 그렇다. 분명히 이동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돼. 어찌된 일인지 거기엔 거대한 상어가 있었다. 어쨌든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난 서둘러 수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어떻게 된 거지?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열려있던 입구가 닫혀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 닫혀 있는 거야? 거기 누가 없어요? 상어가 수조 안에 같이 있어요. 여기 좀 열어주세요. 문 주위를 둘러보자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 빨리 문 좀 열어요. 상어가 수조에 같이 있다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을 닫은 건 나야, 유마. 날 위해 상어밥이 되어줘야겠다.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는 멀어져 갔다. 뭐라고? 대체 왜 아버지가 이런 짓을... 가까이 다가오는 상어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보지만 수조 안을 헤엄치며 사는 바다 생물에게 헤엄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고 나는 곧 수조 구석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싸워서 이길 승산도 없고 다 끝났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던 그때 크게 입을 벌린 상어의 이빨 한쪽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그건 어버이날에 내가 엄마에게 선물한 옷이었다. 그렇구나. 엄마도 이 상어에게 먹힌 거야. 그렇다는 건 설마 엄마도 아빠한테 당한 거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늘 사이좋은 부부였던 엄마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나 사이가 좋았는데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며 난 끝을 각오했다. 며칠 후 난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했다. 전 사랑하는 아들을 상어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죠? 모든 것은 그 상어가 오고 나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유마의 친구가 보내준 상어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종류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자, 모두에게 인사하고 링을 통과해볼까? 우와, 상어가 인사했어. 이번엔 묘기까지?
잘했다. 옳지, 옳지. 어찌된 영물인지 처음부터 엄마를 잘 따랐다. 굉장히 이건 우리 수족관 명물이 될 거야. 나도 처음엔 수족관이 잘 될 거라며 기뻐하고만 있었다. 그러나 점점 관객들은 저 사육사랑 상어 진짜 서로 마음이 통하나 봐. 그러게 커플 아니 중년 부부 같은 느낌인데? 그런 의견들이 들려오며 다들 공감하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 버젓이 있는데 저런 상어랑... 상어에게 질투하는 것, 그건 냉정하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일이지만 난 어느 순간부터 상어와 아내의 관계에 강한 질투심을 느끼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회개를 들은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분노가 차올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엄마를 상어한테 먹인 거예요? 유마, 아니 죽이려면 상어를 죽여야죠. 대체 왜 엄마가 희생되어야 하냐고요? 너 살아있었니? 어째서? 아니 어떻게? 난 됐고 엄마 이야기나 하라고요. 난 아버지를 더욱 압박했다. 난 그 질투와 분노를 그 상어를 데려온 너에게까지 느끼게 되었다. 미안하게 됐구나. 됐어요. 그보다 난 엄마에 대해 묻고 있다고요. 이게 그 상어 이빨에 끼어 있었어요. 이거 어버이날에 제가 엄마한테 사준 옷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를 상어에게 잡아먹히게 한 거 진짜 사실이에요? 아니야, 난 엄마를 상어에게 주거나 하지 않았어. 그럼 대체 왜? 정신 차렸을 땐 이미 상어가 엄마를 향해 가고 있었어. 이미 늦었다고. 대체 왜 그렇게 엄마를 따르던 상어가 갑자기 엄마를 공격한 건지 나도 전혀 모르겠다고. 상어가 엄마를 갑자기 공격했다고요? 대체 왜? 궁금해진 나와 아버지는 다시 한번 수조와 상어를 확인하기 위해 수족관으로 돌아왔다. 관장님, 이어마짱 직원실에서 이런 걸 찾았는데요. 알바생 케이타 씨가 한 권의 일기장을 들고 왔다. 이건 네 엄마 거구나. 뭐라고요? 우리들은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엄마의 일기를 읽게 되었다. 어느 날 난 남편이 상어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관객들이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다니. 나이를 먹고도 이렇게 질투심이 많다니까. 그래도 마음 아프니까 상어는 다른 사육사에게 사육을 맡겨야겠어. 난 상어의 사육을 케이타 씨에게 맡기기 위해 조금씩 상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결과 상어는 좋아하는 사람이 멀어진다는 걸 느낀 건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지 마. 난 널 싫어하게 된 게 아니란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상어는 패닉에 빠지는 일이 잦아졌고 날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되었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그렇게 된 건가? 세상에, 이엄마 어머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정도로 패닉 상태가 되어서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린 게 아닌지. 그랬던 건가? 너희 엄마는 날 위해... 얼마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 유마는 어째서 무사히 있던 거니? 그건 케이타 씨 덕분이에요. 이엄마 어머님이 사라지고 난 후 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나 귀여워하던 물고기들을 두고 그분이 갑자기 사라져버릴 리가 없어. 혹시 가장 사이좋았던 상어가 뭔가 알고 있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며 상어 수조로 보러 갔더니 케이타 씨, 살려주세요, 케이타 씨! 이어마짱, 왜 그런 곳에? 우연히 공경에 처한 이어마짱을 발견했다. 큰일이다. 지금 바로 꺼내줄게. 그렇게 난 간발의 차이로 케이타 씨가 구해줬어요. 그랬구나. 다행이다 정말. 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뻔했어. 케이타군, 고맙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걸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결과 너희 엄마가 없어진 이상 수족관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이 수족관은 폐관하도록 할게. 그럼 이 물고기들이랑 상어는 어쩌고요? 물고기들은 큰 수족관으로 옮기기로 했어. 상어는... 이 상어는 정말 밉지만 절대 처분할 수 없어. 너희 엄마를 처벌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버지...
밉고 싫지만 난 이 녀석을 너희 엄마 대신에 하루라도 더 오래 살도록 보살필 거다. 그렇게 난 여름방학이 끝난 후 대학으로 돌아갔다. 대학에서는 상어를 연구하기로 했다.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상어를 이해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야 해. 그런 내 사연을 들은 칼은 내가 상어를 선물해서 일어난 일이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이건 칼의 잘못이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마. 아니 신경 쓰여. 이거 별거 아니지만 위자료니까 제발 받아줘. 야야, 별거 아니라니. 이렇게 큰 돈을? 이거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졸업 후 난 칼의 지원을 받으며 수족관을 이어받아 경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상어의 생태나 감정을 구분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쇼를 했고, 그리하여 상어는 다시 한번 모두에게 사랑받게 되었다. 나 잘하고 있지, 엄마? 여러분은 수족관에서 제일 좋아하는 생물이 뭐예요?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이 세상엔 다양한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남달랐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내 이름은 카네코 모리아키. 그건 내가 오랜만에 가족들을 본가에 데려갔던 날 일어난 일이다. 여기서 아빠가 공부했었구나. 딸 미카는 내가 어렸을 적 사용했던 2층 방을 구경하며 놀고 있었다. 어라? 이거 아빠 거 맞지? 아이 딸, 밥 먹자. 내가 부르러 가자 내 딸은 기분 좋지 않은 듯 방 안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미카를 보며 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어? 저건 내 교복인데? 이때 딸이 발견했던 낡은 교복이 내 이혼의 이유가 되었다. 엄마, 이 교복 말이야. 아빠가 옛날에 쓰던 방에 있었어. 뭐야 이게? 너덜너덜 다 찢어졌잖아. 교복이 이렇게 될 정도라면 아빠는 진짜 이상한 학생이었던 거야. 설마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 다녀왔어. 아, 오늘도 정말 피곤하다. 평소 같으면 기쁜 얼굴로 맞이해줄 두 사람이었는데. 아빠한텐 정말 실망했어. 설마 했는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인지 기분이 안 좋은 듯한 두 사람. 이거 아빠 옛날 방에서 찾은 거야. 그건 미카가 들고 있던 내 교복에는 학생 시절 괴로운 기억이 묻어 있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러니까 말이야. 아빠 너무 멋없어. 너덜너덜한 교복을 본 두 사람은 내가 최하층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것 같았다. 쪽팔려서 이렇게는 못 살아. 이혼해 당장. 뭐? 설마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다니. 농담 같은 일이었지만 아내는 그 후로 이혼을 고집했고 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미카에게 제대로 이야기도 해주기 전에 이렇게 이혼하게 되어버리다니. 그때쯤 집에서는 귀찮은 녀석이 사라진 데다 매달 양육비까지 들어오게 되다니 최고야. 나도 아빠 같은 학생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할 거야. 그러나 그 후 난 이때의 일을 크게 후회하게 된다.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나는 집에 돌아오면 늘 우울했다. 어머, 잔이 비었잖아. 뭐야, 얼른 마셔. 오케이, 좋아. 오늘 막 마셔보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남자를 데려오다니. 난 애써 무시하며 내가 만들어둔 소박한 저녁을 먹는다. 가끔은 고기 반찬 먹고 싶네. 다음엔 고급 와인 많이 사둘게. 역시 자긴 돈이 많다니까. 엄마는 이혼 후 변해버렸다. 맞다. 그거 엄마한테 부탁해야 하는데. 엄마, 내일 탁구 대회가 있는데. 그래, 너도 출전하니? 좋을 대로 하렴. 그게 유니폼이 낡아서 다 해졌거든. 그래서 돈을 좀...
우리 둘은 밖에서 한잔하고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엄마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남자친구와 집을 나가버렸다. 머리 아끼짱 비블럭 데이트 치려고 왔어요. C블럭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난 오늘 일 때문에 탁구 대회장에 와 있었다. 근데 케이터 선배 탁구 대회 알바를 찾다니 대단해요. 뭔가 좀 새로운 알바 없나 고민하고 있었더니 소개받았거든. 그렇군요. 역시 사람과의 인맥 중요하네요. 두 사람 모두 소개받은 보람이 있어. 정말 우수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할게요. 맡겨만 주세요. 쟤 좀 봐. 갖고 있는 물건 다 낡아 빠졌어. 그러게 저런 꼴로 창피하지도 않나 봐. 내가 좋아서 이런 물건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나도 새 라켓 써보고 싶다. 낡은 도구로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고 시합에서 져버리고 말았다. 진짜 형편없이 졌네. 시합을 안 나갔어야 했나? 입고 있던 운동복도 찢어져 버렸고 난 어쩔 수 없이 교복을 다시 입었다. 초딩 땐 탁구부 주장이었는데 그땐 매일매일 정말 재밌었지. 난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지금과의 격차에 한층 더 우울해지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아빠가 있었을 땐 미카, 최신 라켓이랑 운동화 사왔어. 또? 얼마 전에 사줬잖아. 그게 아니라 이건 최신 과학기술을 반영한 최신 물건들이라고. 이걸 쓰면 더 실력이 좋아질 거야.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에이그, 아빤 정말 내 물건이라면 돈을 안 아낀다니까. 그랬었지. 아빠가 늘 새로운 라켓 같은 걸 사줬었는데. 너무 싫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때 체육관 저 멀리서 어라? 방금 그 사람... 아니야, 설마. 아빠를 본 것 같았지만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시합장을 나서는 나. 앞으로도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 걸까? 탁구는 왜 하는 거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정신 차렸을 땐 야야, 저 여고생 좀 봐. 교복이 너덜너덜 찢어지겠다. 그러네. 새 교복 살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가 봐. 난 그저 다리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 두 사람 덕분에 잘 끝났어. 고마워요. 말 이 정도로.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우리들은 다리 위를 걷고 있었다. 뭔가 저 여고생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 그러게요. 표정도 그렇고. 말려해.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여고생을 본 우리들은 바로 그녀에게 뛰어갔다. 잠깐! 우리 이야기 좀 하죠. 맞아.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돼. 그 전에 우리한테 다 털어놔봐요. 아무 말이라도 던져 말을 걸어보았다. 그건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라? 미카! 아빠! 뭐? 아빠? 갑작스런 재회에 나와 미카는 서로 얼굴을 보며 놀라고 있었다. 이런 굉장한 우연이잖아. 어찌되었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빠, 나 있잖아. 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아빠에게 이야기했다. 그 모든 걸 들어준 아빠는 자, 바로 새로운 걸 줄게. 지금부터 우리 회사에 가자. 아빠 회사에? 난 놀랐지만 아빠 회사? 아빠가 일하는 회사라는 의미겠지? 같이 있던 사람들도 알바생이라고 했으니 아니야, 무리하지 않아도 돼. 거절하지 마. 우리 부녀지간에 무슨... 결국 아빠의 제안대로 아빠가 일하는 회사로 가게 된 나. 도착하자 어째서인지 사장실로 향하는 아빠. 멋대로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걸까?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이게 좋겠군. 자, 이거 미카한테 주는 선물이야. 나에게 새로운 라켓과 유니폼을 건네주는 아빠. 이거 비싼 거잖아. 나 진짜 괜찮아, 아빠.
괜찮아. 이거 다 아빠가 만든 거라고. 뭐? 아빠가 만든 거라고? 아빠 알바하는 거 아니었어? 계속해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일 때문에 난 당황했다. 우리 아카코는 알바생이 아니란다. 모로보시님? 아빠가 알바생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모로보시님이 여기에... 모로보시님 와 계셨군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일찍 온 거니 신경 쓰지 말게. 아빠가 모로보시님이랑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있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모로보시장, 오늘 좋은 데이터를 왕창 따냈다고. 아, 알바 소개해주신 분이 모로보시님이셨군요. 두 사람 덕분에 이번 신상 개발에 도움이 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길 잘했군. 이게 대체 어떻게... 혼란스러워하는 나에게 알바생 케이타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머리야 기장은 이 회사의 사장님이야. 아버님이 국내 매출 랭킹 10위 안에 드는 기업의 사장님이라니 대단해요. 아빠가 사장님이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큰 기업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빠는 이혼하기 직전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네가 모리아키 군의 딸이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아빠가 사장님이란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모로보시님이 여기에... 네 아버지랑은 새로운 스포츠용품 개발을 같이 하고 있거든. 미카 너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설마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 난 고등학교 시절 미카와 똑같은 탁구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야, 너 진짜 탁구에 재능이 없어? 부한 머리수 채우려고 너 넣어준 거야. 미안. 생각만큼 실력은 늘지 않았고 점점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탁구는 정말 좋지만 더 이상은 무리야.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난 탁구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미카가 태어났다. 초등학교 부활동 말인데 나 탁구부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 역시 우리 딸 멋진 스포츠를 골랐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나는 미카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항상 미카의 탁구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선수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에 딱 맞는 포인트를 찾게 된다면 구상은 점점 더 크고 복잡해졌고 난 회사를 세워 모아둔 데이터로 탁구 상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모로보시님 회사와 공동개발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가진 데이터는 훌륭해. 모로 애슬리트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적용하고 싶네. 나에게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니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나? 나의 뜨거운 열정을 인정받아 모로보시님과 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아빠 대단해. 모두 네 덕분이야, 미카. 그러니까 꼭 받아주렴. 아빠의 나를 향한 깊은 애정에 난 자연스럽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교복도 새로 사러 가자. 아빠 고마워. 난 그저 예전 아빠를 창피해했던 그날의 후회와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 후 좋아. 근데 미카 요즘 갑자기 진짜 잘하지 않냐? 얼굴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 후 난 아빠의 데이터 수집에도 협력해가며 새로운 도구로 점점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다녔습니다. 어머?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냥요. 그러고 보니 저 탁구 도구 새 거 같은데? 탁구부 고문 선생이 부자인가? 미카가 가진 도구가 궁금해진 나는 어느 정도 가격인지 확인하려 검색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뭐야, 이렇게나 비싸다고? 미카가 갖고 있던 도구는 모두 많은 단위를 넘어가는 아주 비싼 물건들이었다. 요즘 돈도 떨어져 가는데 잘 됐네. 이거 팔아버려야겠다. 난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탁구 도구를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렸고 놀라운 기세로 팔려나갔다. 그러나 이건 뭐지? 한 가지 검색해봐도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됐어. 그냥 아무렇게나 가격 붙여서 팔아버리지 뭐. 어라? 분명히 여기 뒀었는데? 엄마, 여기 있던 라켓 못 봤어?
나야 모르지. 어디서 잃어버린 거 아니니? 이상하다. 모로보시님, 큰일이에요. 그날 니코가 당황한 모습으로 달려왔다. 아직 미발매인데다 공동개발 중인 탁구 연습기구가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뭐라고? 여기 이건데요. 틀림없군. 우리가 개발 중인 물건이야. 어째서... 난 금방 모리아키 군에게 연락을 했다. 그러자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좋았어. 또 라켓 5만 원에 팔렸다. 운동화도 중고인데 2만 원에 팔리다니 럭키. 남은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여전히 이 기구는 뭐에 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가격을 좀 낮춰볼까? 바로 그때 역시 당신이었군. 뭐야, 모리아키? 갑자기 전 남편과 딸이 찾아왔다. 그건 미카 거라고. 마음대로 팔지 마. 뭐? 미카 친구는 나한테 있어.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잖아. 이제 와서 부모인 척 갑자기 찾아온 모리아키를 보며 난 화가 났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나쁜 건 이 녀석이라고. 아빠는 지금 탁구 관련 상품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뭐라는 거니? 이런 남자가 어떻게 사장을 해? 친딸에게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 모리아키를 보며 난 어이가 없었다. 바로 그때 지금 바쁜데 누구야?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무슨 손님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모르보시님? 발매 전에 상품을 멋대로 팔고 있는 게 당신인가? 이건 뭔가 좀 일이 커진 것 같은데? 난 그때 처음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전혀... 모리아키 군과 내가 공동 개발 중인 상품을 멋대로 팔아버리더니 그게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올지 생각해봤나? 모리아키랑 모로보시님이 공동 개발? 말도 안 돼. 지금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테니 어디 한번 기대하며 기다려봐. 그리고 지금까지 미카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들었어. 그건... 미카 친구는 내가 가져갈 테니 손해배상이나 잘 처리해봐. 어디? 손해배상? 그 후 그런 금액을 어떻게 갚으라는 거야? 친권을 잃고 큰 배상금을 떠안은 전처는 알바 삼매경에 남자친구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한다. 한편 오늘 대회 정말 멋졌어. 아빠가 만들어준 연습기구 덕분이야. 다음은 전국대회야. 열심히 해보자, 우리. 응. 미카는 탁구부 에이스로서 지금 대활약 중이다. 내 교복은 낡긴 했지만 소중하게 보관 중이야. 버릴 수가 없더라고. 채널 구독 잘 부탁. 괜찮아, 타쿠미? 내 동생 타쿠미는 지금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전혀 괜찮지 않지? 열이 39도나 있는걸? 형, 나 괜찮아. 금방 좋아질 거야. 이렇게나 힘들어하면서 내가 대신 아파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내 이름은 사카모토 히데키. 우리들은 어디에도 있을 법한 평범한 우애 좋은 형제.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후 난 더 큰 병을 동생 대신 앓게 된다. 그 후 난 고등학생이 되어 평범한 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디메리고에 다니고 있다. 타쿠미도 곧 끝날 시간인데 나와 달리 우수한 타쿠미는 에스메니고에 다니고 있다. 집에 가는 길에 에스메니고가 있어서 기다리다 함께 집에 가고는 한다. 아, 형, 오래 기다렸지? 타쿠. 내가 타쿠를 부르려 하자 내일 봐. 팬 여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내일 봐. 아, 형, 미안. 머리도 좋은데다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역시 부럽다. 형제인데 나랑 어쩜 이리 다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 트럭 사고가 나고 말았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우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의식을 잃어갔다. 얘들아, 괜찮니?
구급차 불러요. 어라, 여긴 정신이 드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맞다. 저 타쿠미랑 같이 집에. 타쿠미는요? 난 다행히도 가벼운 상처였지만 타쿠미는 타쿠미. 이럴 수가. 타쿠미.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타쿠미. 안 돼. 타쿠미. 부모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타쿠미 군에 대해서 말인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선 몸이 버텨주질 못해서요. 기증자를 찾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총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수가. 잠시 후 돌아온 부모님은 히데키, 부탁이다. 여기 사인해줄 수 있겠니? 이건 심장이식 동의서. 맞다. 이건 타쿠미를 구하기 위한 거란다. 부탁한다. 이럴 수가. 물론 나보다 타쿠미가 더 우수하고 타쿠미를 더 살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하잖아. 그러나 나에게는 선택지는 없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사인할 수밖에. 난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이걸로 우리 아들 살릴 수 있겠죠? 네 심정으로 꼭 살리마. 내 인생은 대체 뭐였을까? 그치만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기대도 사랑도 받지 못했구나 생각하며 난 그대로 의식을 잃어갔다. 수술 다음 날, 난 어째서인지 눈을 뜰 수 있었다. 어라, 난 어제 분명 타쿠미에게 심장 이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살아있는 거지? 눈을 떴구나. 당황한 모습의 나에게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다가왔다. 저기, 안심하렴. 다른 신장을 넣어두었으니까. 네? 우연히 자네에게 딱 맞는 심장이 있었거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난 그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란다. 그렇게 말하며 의사 선생님은 방을 나갔다. 응? 잠깐, 그래도 이상하지. 거기서 난 부모님께 들은 말을 기억해냈다. 히데키, 부탁이다. 여기 사인해줄 수 있겠니? 맞아. 이건 타쿠미를 구하기 위한 거란다. 부탁한다. 사실은 딱 맞는 기증자가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심장을... 아니, 설마 이건 의사 선생님이 날 살리기 위해 몰래 한 수술이 아닐까? 그렇다는 건 다들 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난 부모님을 향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이대로 여기에 있다가는 또다시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빨리 도망가야 해. 난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향한 곳은 조폭사무소. 어차피 난 모든 것을 잃었으니 그렇다면 여기서 어둠의 세계에 사는 인간이 되어주겠어. 난 그렇게 구조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 10년 후.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끝난 건가? 네, 수술은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난 방금 구조파의 두목 타카츠루 씨의 수술을 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형님. 정말로. 고마워, 히데키. 아니요, 별 말씀을. 그러나 방금 한 이 수술, 평범한 수술은 아니었다. 이 나라에서는 아직 허가받지 못한 수술이니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저야 뭐 후적도 없는 어둠의 세계에 사는 인간이니까요. 그날 난 나 자신의 과거를 청산했다. 그날의 은인 타카츠루 씨를 살리기 위해 귀국했다. 이 나라에선 난 가짜 의사라는 존재일 뿐. 오늘 특집은 촉망받는 젊은 의사 사카모토 타쿠미 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TV에는 동생 타쿠미가 나오고 있었다. 그렇군. 저 녀석도 의사가 되었구나. 뭐 당연하겠지. 옛날부터 똑똑했고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자란 동생. 그런 그는 여전히 반짝이는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내 심장 정말 잘 뛰고 있구나. 그러나 난 그걸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줄 그릇까지는 못 되었다. 저 다시 외국으로 나가서 수행하고 오겠습니다. 충분한 실력인데 너 수행에 필요한가? 물론이죠.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동생의 활약 소식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군. 응원하지. 이렇게 난 타카츠루 씨가 만들어준 여권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다. 출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군. 뭘 해야 하나? 그러자 설마 우리들까지 외국에 갈 수 있을 줄이야. 그러게 말이다. 역시 우리 다쿠미가 최고야. 고마워요. 저건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 다쿠미의 논문이 외국 학회에서도 발표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러게 말이야. 타쿠미 같은 아들 둬서 정말 행복해. 여전히 나랑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군. 난 이 비행기를 내리면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체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착륙합니다. 뭐라고? 이륙 직후 트러블이 발생했고 그대로 다시 공항에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비행기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추락하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추락한 비행기. 당연히 기내에는 다친 사람들이 많았고 혹시 손님 중에 의사 선생님 계실까요? 저요. 여기요. 여기도 상처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나 다친 사람이 많다니 어떻게 해요? 우연히 타고 있던 다쿠미를 포함한 몇 명의 의사들이 애를 써보지만 금방 패닉 상태가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부터 처치를 해야? 진정 좀 해, 다쿠미. 어쩔 수 없군.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중증 환자는 앞쪽으로, 경증 환자는 뒤쪽으로 협력해서 옮겨주세요. 난 다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협조를 구해 빠르게 환자들을 분류했다. 지금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그리고 재빠르게 중증 환자들의 응급처치를 해나갔다. 굉장하네요. 저도 돕겠습니다. 전 뭐부터? 어라?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다 알아. 그치만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먼저야.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수많은 구급대원들이 와주었기에 난 인수인계를 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군. 내가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형 맞지? 그래, 오랜만이야. 그래. 역시나 타쿠미가 말을 걸어왔다. 어째서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거야? 혹시 형도 의사야? 그래, 너랑은 전혀 다른 환경이지만 난 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뒤 구조파에서 신세를 지며 의학 공부를 했다. 내가 평범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걸 알아. 그치만 심장을 떼내줘야 할 이유가 뭐지? 난 자기 자신의 심장을 잃어야 할 상황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대로 외국으로 나가서 부상자 170명!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 오케이, 히데키. 분쟁 지역 등을 거치며 의사로서 활약을 했었다. 이런 일을 말한다고 해서 믿을 수 없겠지. 어쨌든 난 너랑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더 이상 나에게 관여하지 마. 안 돼, 형. 기다려. 그때였다. 전화 왔어. 여보세요? 네? 손이 부족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형! 병원에서 손이 부족하다. 부탁이야. 같이 가주지 않을래? 아니, 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 알았어.
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고 그렇게 향한 곳은 말로만 듣던 그 모로보시 종합병원이었다. 역시 타쿠미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군. 정말 상황이 안 좋네. 환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 아직 처치 못한 환자도 많이 보이네. 이미 많은 환자가 이송되어 와 있었다. 와줘서 고맙건. 모로보시님, 난 먼저 가장 중증 환자인 부부부터 수술할 거야. 그럼 제가 그 두 환자 중 하나를... 아니, 그건 어려울 것 같아. 그 수술은 최신 기술이라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렇다면... 그래, 시간이 걸리는 수술이니 어느 한쪽은 살리지 못할 수도 있지. 이럴 수가... 혹시 마이크로 플러그식 절개 수술입니까? 그런다. 그 수술 저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경험이 있어요. 그 수술은 이 나라에서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난 외국에서 몇 번이나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 그래? 자네는? 저기 말하자면 긴데요. 제 형입니다. 어쨌든 실력은 확실합니다. 비행기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응급처치도 지휘했어요. 환자들 상태를 봐서 나도 실력은 의심하지 않아. 그럼 맡겨도 될까? 이 병원 의사가 아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긴급 사태야. 나중에 일은 내가 어떻게든 수습하지. 역시. 알겠습니다. 그러나 날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내가 맡게 된 환자는 바로... 혹시 너 히데키니? 바로 아버지였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때 내 심장을 내놓으라며 설득하던 그 아버지를... 난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어 도망치려 했다. 왜 그래? 죄송합니다. 저 사람의 수술은 못하겠습니다. 대체 왜? 저 사람은 제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길어지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난 그렇게 말하며 수술실을 나가려고 했다. 바로 그때 형, 부탁이야. 제발 아빠를 살려줘. 타쿠미가 울며 매달렸다. 미안하지만 난 못해. 어째서? 아빠잖아. 우수한 동생을 살리기 위해 내 심장을 꺼내달라고 했다고. 그런 심정을 네가 알아? 수술은 못해. 아니 안 해. 잠깐 기다려 형. 그거 아니야. 그거 오해야. 오해? 무슨 오해를 했다는 거지? 지금 내 몸엔 형의 심장이 뛰고 있어. 그치만 아빠랑 엄마는 형도 살리려고 했다고. 뭐? 그랬구나. 정말 히데키였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쁘군. 그렇다. 그것은 히데키와 타쿠미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의사가 심장이식에 대해 설명할 때였다. 이럴 수가. 적합한 기증자가 없다니요.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타쿠미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 가능한 기증자 중에 형에게 적합한 기증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네, 짐작하신 그대로입니다. 형의 심장을 동생에게, 형에게는 그 기증자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에... 물론 위험은 큽니다만. 차라리 내 심장을 이식해 주십시오. 맞는 심장은 형의 심장뿐입니다. 그때 난 각오했던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든 지금부터 우리들은 히데키에게, 타쿠미에게 심장 이식을 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평생 그 아이에게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말이야. 그렇게 난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수단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게 진실이야, 형. 이럴 수가. 그럼 부모님은 처음부터 날... 맞아.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각오를 하신 겁니까? 죄송해요. 전
정말 오해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히데키에게 위험을 떠넘긴 것만은 사실이야.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봐서 정말 기쁘다. 지금부터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도 많으니까 꼭 살릴 겁니다. 히데키. 그렇게 난 3시간에 걸친 수술을 진행했고, 이걸로 끝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되찾은 부모님과 미안하다. 널 평생 괴롭게 했구나. 정말 미안했다. 저도 갑자기 사라져서 죄송했어요. 난 진정한 의미로 10년 만에 재회를 했다. 그날 밤 이야기를 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대화를 했다. 그리고 10년 만에 재회한 이 형제는 많은 환자를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도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재회한 명의 형제로 우리들에 관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었다. 지금은 나도 모르보시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감동했습니다. 그나저나 히데키 씨 밝은 세상으로 나가버리셨네요. 좋지 뭘 그래. 저 녀석에게는 저것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여러분도 사고, 병 모두 조심하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줘. 우리 반에서는 매일 담력 테스트 게임이 열린다. 짜잔! 이번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조폭 크조파 사무소에 가서 벨 누르고 튀기. 뭐? 내 이름은 요시다 아키히로. 중학교 2학년이다. 우리 반 리더 같은 존재 후미카의 제안으로 남자애들은 매일 담력 테스트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자, 빨리 가라고. 난 무리야. 너 먼저 가라. 싫어. 네가 가. 이거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우리들이 부들부들 떨며 사무소 앞을 얼쩡거리자. 자, 가자. 네? 무서운 사람들이 나왔다. 너희 뭐야? 죄송합니다. 야, 나만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 진짜 우리 반 남자애들 모두 다 담력이 너무 없어. 미안. 후미카가 단련시켜주려고 다 계획을 세워뒀는데 말이지. 후미카의 다정함을 모르겠니? 어제 같은 상황에선 누구라도 도망갔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 자, 그럼 다음은 이거. 짜잔! 그렇게 말하며 보여준 건 얼마 전에 유행한 불량학교 드라마 내용이었다. 아, 연필 찌르기 게임 하자. 연필에 찔리기 직전에 멈춘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았어. 간다. 스톱. 잘하는데 완전 간당간당했어. 너희들 뭐해? 쌤도 하실래요? 헷. 다들 작작 좀 해. 채. 알았어요, 선생님. 아, 미나세 아리스가 선생님으로 나오는 그 드라마. 재밌었지. 그래서 이걸 해보려고 해. 따라하지 말라고 이렇게나 크게 적혀져 있었는데. 물론 이걸 본 나 이외의 남자애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도 도망은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나 게임은 시작되었고 자, 간다. 핫! 스톱. 뭐야, 벌써 스톱이라니. 방금 연필 잡았다, 어? 이런 식으로 모두 쫄아서는 금방 스톱을 외쳤다. 진짜 지루하네. 그럼 다음 아키로 너. 드디어 내 순서가 돌아오고 말았다. 그 누구보다 쫄보인 나는 긴장감에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다. 어쩌지? 너무 빨리 외치면 왠지 혼날 것 같아. 그치만... 자, 간다. 핫! 연필이 다가오는 그 순간 난 긴장감 때문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어쩌지?
나의 긴장감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 연필은 빠르게 다가왔고 깍! 아! 정말 연필이 머리에 박혀버리고 말았다. 진짜 박혔네. 담력 끝내준다. 이거 큰일 났네. 구급차 불러. 금방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다행히도 가벼운 상처뿐이었기에 난 금방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다음 날 뭔가 좀 위화감이 있긴 한데 기분 탓이겠지? 아키로, 너 진짜 괜찮아? 어젠 진짜 깜짝 놀랐다고. 응, 괜찮아. 같은 반 남자애들은 모두 걱정해 주었지만 야야, 아키히로, 너 어제 좀 하더라? 그렇게 끝까지 스톱을 안 하다니. 어쨌든 합격시켜줄게. 합격이라니. 후미카가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내 담력을 인정한다는 말만 했다. 자, 그럼 아키히로의 활약에 힘입어 방과 후에는 좀 더 대단한 걸 해보자고. 뭐? 점점 더 이를 벌리는 후미카를 보며 절망감마저 느끼던 그때 아파. 갑자기 머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렸고 고통이 찾아왔다. 뭐야 이거. 어제 그 연필 때문인가? 그대로 내 의식은 멀리 멀어져 갔고 정신 차려보니 오락실에 와 있었다. 어라? 여긴... 뭐야, 어디긴. 학교 끝나고 다 같이 오락실 왔잖아. 그랬나? 그래, 후미카 담력 테스트. 오늘은 여기서 하고 싶대. 나 기억이 안 나. 역시 어제 그 일 때문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럴 수도. 난 그 이상한 두통을 느낀 직후부터 잠시 동안에 필름이 끊겨 기억이 사라져버렸다. 그래, 저거 저 댄스 게임. 맨날 저 불량 고등학생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 좀 하게 해달라고 뚫고 들어가는 거. 그게 오늘의 담력 테스트야. 저 사람들 불량아들이 모이기로 유명한 극악고 학생들이라고. 그런 짓을 하면 얻어맞을 게 분명한데. 조폭보다는 친절하지 않겠어? 말도 안 돼. 우리들이 후미카의 지시에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때 다시 한번 그 이상한 소리와 두통이 찾아왔다. 아까부터 뭐지? 이 두통은? 난 통증 때문에 머리를 감쌌지만 그대로 의식은 멀어져 버렸다. 야야야! 난 어느샌가 댄스 게임 무대 위에서 스텝을 밟고 있었다. 짜잔! 올 클리어! 베스트 스코어! 전국 랭킹 1위입니다! 대단하다. 완전 대박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자 아이. 네? 불량 고등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버렸다. 어쩌지? 나 기억이 없어진 사이에 무슨 이상한 짓이라도 저지른 거 아니야? 그러나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 반에서 미안하다, 진짜. 네? 우리들이 졌다.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해. 어떻게 된 건지 나에게 사과하는 불량 고등학생 형들. 그들은 곧 가버렸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 두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단해, 아키히로. 이렇게나 담력이 강한 남자였던가? 난 지금까지 그저 쫄보라고 여겨왔던 아키히로가 갑자기 용감해지는 반전 매력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아키히로야말로 나에게 어울리는 남자야. 저기, 아키히로, 네가 좋아진 것 같아. 뭐? 잠깐만. 갑자기 왜 그래? 너무 갑작스러워서 난 좀 무리야.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란 나머지 무리라는 단어를 써버리고 말았다. 무리라니, 무슨 말이 그래? 그렇게 후미카는 여자애들을 데리고 사라져버렸다. 뭔가 굉장한 전개인데.
그건 그렇고 아까 아키히로 너 대단했어. 후미카가 반할 만도 하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어떻게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댄스 게임 스텝을 밟고 있었거든. 기억이 안 난다고? 난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와 두통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그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다시 병원에 가보자.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나를 모로보시 종합병원에 데려가 주었다. 어젠 다른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요. 그렇군. 외상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긴 해. 그런데 네? 난 불안감을 느끼며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무래도 네 안에는 다른 인격이 생겨버린 것 같아. 네? 난 놀라버렸지만 아, 그렇게 된 거군. 이제야 이해가 되네. 어쩐 일인지 친구들은 납득하는 듯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까 전에 아키히로도 대단했다고. 아이, 너희들이 거기서 계속 놀고 있으면 민폐라고. 좀 비켜. 뭐라고? 나 우리들보다 좋은 기록 낼 수 있냐? 해보면 알겠지. 그리고 나선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워서 그 불량배들이 돌아갔다니까. 그랬구나.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성격이 변하기도 하나요? 원래 극도로 겁이 많았던 아키히로군은 연필에 찔린 그 충격으로 너무나 커진 공포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 겁이 없는 캐릭터가 생겨버린 것이지. 그렇게 된 거군요. 그리고 모로보시님의 설명에 따르면 다른 인격이 나왔을 때는 기억이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 곧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현상이긴 한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잘 지내보는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다음 날, 난 또 다른 내가 깨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지켜보려고 했다. 우리들의 리더 등장! 담력장 우리들의 새로운 리더! 리더라니. 남자친구들은 어떻게 된 건지 날 리더 취급했고, 너 어제는 잘도 나에게 창피를 줬겠다. 뭐? 날 차버린 거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후미카까지 날 건드렸다. 누가 진짜 리더인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아니, 내가 리더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방과 후, 우린 후미카의 부름에 학교 뒤에 있는 산에 모이게 되었다. 이번엔 또 뭘 하려고. 눈앞에 있는 건 통행 금지라고 적힌 간판. 이걸 보고 난 아주 나쁜 예감이 들었다. 내 이름은 마사무네. 이 세상의 다양한 수수께끼를 해명하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스트리머다. 이 주변에 있는 전국에서 가장 긴 흔들다리가 최근에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건널 수 없잖아. 멀리서 보기만 한다니까. 어? 이 흔들다리를 건너볼 테니까 다들 잘 보라고. 뭐? 내가 리더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테니까. 화이팅!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통행 금지라고 적혀져 있기도 하고. 뭐라고? 역시 어제 보여준 그 담력은 가짜였던 거야. 맞지? 그렇게 말하며 후미카는 진짜로 흔들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다.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지. 대단하다. 호미코 진짜 담력 쩐다. 당연하지. 모두의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난 내심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리고 흔들다리의 한가운데 정도까지 왔을 때 살려줘! 발판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려 다리 한쪽이 그 사이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큰일이다. 어쩌지? 덮고 싶지만 얘 저기까지 어떻게 가? 그치만 어떻게든 해야 해. 다들 무서운 나머지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지금 이럴 때야말로 또 하나의 자아가 나와줘야 하는데, 삐 하는 소리와 두통을 기다려보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없었다. 어이, 아키로, 오늘은 최강 모드로 변신 안 하냐? 리더!
지금 나한테는 무리라고. 살려줘. 어쩌지? 나에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아니야. 또 하나의 내 자아 또한 나 자신인 거야. 그렇다면 야코비, 저러다 진짜 사고 나겠어. 구하러 가볼게. 아니, 사람이 더 드러나면 더 위험해질 뿐이야. 잠깐 기다려봐. 뭐? 후미카,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 아키히로. 너무 무서워. 그치만 앞으로 가야 해. 난 공포와 싸우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후미카, 아키히로. 자, 내 손 잡아. 난 후미카의 손을 잡고 구멍에서 끌어올렸다. 자, 이제 괜찮아. 고마워. 자, 같이 한 걸음씩 저쪽으로 돌아가자. 응. 아키히로 멋져. 우리들은 성원을 들으며 신중하게 한 걸음씩 돌아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바로 그때. 흔들다리가 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큰일이다. 이대로라면 진짜 떨어지겠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 여길 그대로 붙잡아. 절대 놓치지 마. 우연히 보고 있던 에스메리고의 형들이 간발의 차로 우리 손을 잡고 끌어올려 주었다. 너무 멋졌어. 영화에 나오는 영웅 같았어. 아키로의 또 하나의 자아는 정말 대단해. 실은 이번엔 진짜 나였어. 그래서 아까 전에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니까. 뭐? 그럼 평소에 아키히로가 후미카를 구하러 갔던 거야? 응, 맞아. 와, 대단하다 진짜. 지금까지 이런저런 담력 테스트니 뭐니 하면서 심하게 굴어서 미안해. 사과할게.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 정말 몰랐어. 이해해줬으면 그걸로 됐어. 근데 대체 왜 이런 담력 테스트를 하게 된 거야? 그건... 뭐야? 후미카짱 아빠 진짜 조폭 맞아? 무서워. 그런 사람이랑 절대 친구하기 싫다고. 난 아빠가 조폭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시절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 오늘부터 내가 이반의 리더라고. 그래서 난 내가 리더가 되는 것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반의 중심인물이 되어서 내가 리더 같은 사람이 되면 모두 나랑 같이 있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랬어. 그치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다들 무서워할 뿐 전혀 즐겁지 않았어. 아키히로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난 소중한 걸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키히로, 이렇게 고집세고 착각쟁이인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좋아해. 그러니까 나랑 사귀어줘. 그렇게 강해 보이던 후미카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고백해 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난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다. 응, 나랑 사귀자. 잘 부탁해. 아키히로 잘한다. 멋지다 내 친구. 축하해. 저기 야코비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흔들다리 효과 그거 아니야? 두 사람만 행복하면 뭐 그걸로 된 거 아니겠냐? 당신의 안에도 또 다른 자아가 숨어 있거나 하지 않을까? 채널 구독 잘 부탁해.